안녕하세요. 달달 하나쌤입니다. 네, 오늘은 근육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근육의 구조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? 근육세포로 구성된 근조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혈관, 신경, 골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골막에 건이 붙어서요. 이렇게 건이 붙어요. 그 위로 이렇게 근육이 보이죠. 근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개의 근다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근다발 사이사이를 보면 혈관도 지나가요. 동맥, 정맥, 그리고 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요. 근다발을 이렇게 또 떼어보면은 근섬유들이 있습니다. 근섬유들이 여러 개 이렇게 또 모여 있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근육 조직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요. 들여다보면 줄무늬가 있는 것과 줄무늬가 없는 근육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미경으로 근육 조직을 들여다봤을 때, 그 줄무늬가 있는 것, 가로로 줄무늬가 있는 걸 가로무늬근, 그리고 횡으로 있는 거니까 횡문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. 네, 가로 무늬가 있는 거 횡문근. 네,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횡문근이라고 부릅니다. 가로무늬 근육. 그럼 이 가로무늬 근육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. 네, 골격계에 붙어 있는 골격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이라고 불리는 우리 심근이 있습니다. 골격계통에 붙어 있는 근육은 팔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수의근이라고 해요. 수의근. 그렇지만 심장 근육은 내 맘대로 심장아 마구마구 뛰어라고 한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불수의근이라고 또 부릅니다. 불수의근. 네,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횡문근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줄무늬가 없어서 우리가 민무늬근이라고 해요. 네, 그리고 다른 말로는 또 평활근이라고 합니다. 평활근. 이 평활근은 우리 몸에서 여러 내장 기관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. 소화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위, 대장, 소장 이런 것들. 네, 그 다음에 방광, 혈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평활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내장근이라고도 얘기해요. 자율신경계 그리고 지배를 받고요. 그리고 또 심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합니다. 네, 근육을 구분을 하면 가로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횡문근과 평활근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가로무늬근에 해당되는 또 근육에는 골격근과 심근이 있는데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수의근, 심근은 불수의근. 네, 그리고 평활근이라고 하는 민무늬근은 불수의근에 해당한다. 내장근이라고도 또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근육의 기능을 살펴볼게요. 근육의 기능. 근육은 몸무게의 한 40에서 50%를 차지하는데요. 네, 수축하고 이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을 시켜요. 네, 방광 근육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. 방광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해서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. 네,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. 네, 그 다음에 자세 유지. 네, 근육 간의 조정으로 앉거나 서거나 하는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근육이 도와준다. 네, 그리고 관절도 안정시킵니다. 근육이 뼈를 당겨서 움직임을 만들어서 근육은 골격 관절을 고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관절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관절이 무릎 관절이 확 꺾일 수도 있겠죠. 그게 근데 근육이 발달되어 근육이 있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근육이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걸 근육이 좀 잡아줄 수 있다.
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관절 안정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. 네, 그다음에 열을 생산해요. 열을 생산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 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계속 떨어지게 우리 몸에 두지 않는다 그랬죠. 항상성 이런 것들도 배웠지만 그러면 이제 근육이 막 수축해서 온몸을 떨어서 근육이 수축해서 열을 생산해냅니다. 그렇게 해서 체온을 올려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네요. 네, 그리고 음식물도 이동해요. 위, 소장, 대장 이런 것들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. 내장근 같은 네,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음식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. 네, 그다음에 심장 박동, 혈관 수축, 뭐 이완 이런 일들도 근육이 하는 일이다. 네, 그다음에 이제 근육에서 또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이 네, 시험 문제에서 또 자주 물어보기도 하죠. 호흡을 주로 주관하는 근육에는 뭐가 있냐? 책에 외늑강근, 아이고 잠시만요. 네, 외늑강근, 내늑강근, 늑하근, 흉행근, 또 횡격막도 있고요. 한 가지가 빠졌네요. 그죠? 한 가지가 책에 우리 늑골거근. 네,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더하면 늑골거근이라는 네, 근육도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호흡에 관여해요. 이름이 너무 어렵고 좀 생소하기도 한데 늑자가 우리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간자는 이제 뭐 사이간자 이렇게 쓰는 거라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깥쪽에 있다, 뭐 안쪽에 있다 이렇게 따라서 이름이 약간씩 틀려지고요. 이렇게 늑자 이렇게 붙어 있네요. 그죠?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근데 횡격막도 호흡에 관여를 하는데 이건 막으로 이렇게 이름이 끝나지만 막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그림을 보시면 늑강근, 외늑강근,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외늑강근, 그 다음에 내늑강근, 안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근육, 요게 내늑강근, 그 다음에 흉행근, 여기 흉골 있는 쪽에 붙어 있는 이렇게 흉행근입니다. 네, 그리고 등 뒤쪽으로 돌아가니까 늑골거근 이렇게 보이네요. 늑골거근, 요런 데 위치하는 것들이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이다. 네, 늑하근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네요. 그죠? 네, 이런 것들이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이다. 네, 그리고 횡격막은 또 요런 근육들이 모두 호흡에 관여하긴 하는데 횡격막은 안정시에 주로 사용되는 호흡곤으로 흉부와 또 복부를 나누는 근육이 횡격막, 가로막이라고도 하는데 횡격막에 해당이 되겠다. 네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근육 주사를 어디다가 놓느냐 부위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. 우리가 투약을 할 때 근육에다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죠. 그때 이제 이 주사 부위가 놓을 수 있는 주사 부위가 또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어깨 쪽에 있는 삼각근 여기 네, 삼각근 네,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쪽에 둥근 중에서도 중둔근 네, 중둔근 네, 여기 보이시네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에 외측 광근이라고 하는 여기 네, 요 부분이 우리가 네,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. 그래서 중둔근, 삼각근, 외측 광근은 근육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